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물류에 의해 제14주차 IoT 기반을 한 콜드체인 시스템 및 물류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oT 기반을 통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 소비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다시 말하면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1인 1가구를 구성 세대가 높아지면서 선도 제품, 신선 제품 이런 식품들을 많이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입 주기가 짧아지고 구입량도 적어지면서 그 대신 선도 관리 유지,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 아니면 니즈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유통사업자들은, 생산 또는 유통사업자들은 그에 맞춰서 이 고객한테 신선하고 안전하게 식품이라든지 뭐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요즘에 최근에 유통물류 부분의 트렌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페이지에 나타난다시피 소비 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는 이 지방까지 아니면 최종 소비지까지 배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거래가 요구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하고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 바뀌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죠?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 이런 어떤 상호 간의 데이터를 아니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는 이런 채널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대면 채널을 했었는데 멀티 채널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웹상에서 모바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채널 간의 단순한 어떤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온오프라인을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또 서로가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니즈들이 너무 극대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채널 간에 또 서로 간에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롯데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매장에서 이렇게 상품들을 많이 비교하면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출액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온라인도 또 비교하고 오프라인도 비교하고 사이버상에서도 또 서로 뭡니까?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이버, 웹, 그 다음에 모바일, 모든 오프라인 다 개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멀티 채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팩트가, 이전에는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서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어디든지 주문을 하게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시간이든 아니면 뭐 퇴근 시간이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를 하든 웨버를 하든 배송 후 2시간 이내에 뭐 배송 체제를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접근 방법들이 지금은 24시간 그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퇴근하면서 그래서 퇴근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켓클릭 같은 경우는 11시까지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몇 시까지요? 새벽 7시까지 이 배송이 되는 그런 체제죠. 그죠? 여기 나타났다시피 이제 오전에 주문을 하게 되면 오후에 배송을 하고 또 오후에 배송하면 저녁에 배송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롯데 웹상에서 롯데마트에 들어가서 웹상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고객하고 가장 가까운데 있는 매장으로 오더를 내리고 그 매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피킹 및 소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꾸러미를 꾸려서 바로 집으로 배송해주는 이런 어떤 체제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고, 퇴근할 때 전철 안에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로 쇼핑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물류적인 측면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런 어떤 주문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되겠지만 웹상에서 주문 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시스템은 잘 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매장에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는 그런 상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장에 그 시점에 팔릴 수 있는 팔릴 수 있는 품목들을 자주 나가는 품목을 이제 분석을 해서 가장 잘 나가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에 이 사전에 배치했다가 주문이 오게 되면 그에 대응해 주면 그만큼 이 고객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쇼핑이 단순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선도 유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물류의 전문가, 물류 전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나라 아니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선도기업이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구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전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요. 그래서 물류 거점은 어떻게 되고 배송 채널을 어떻게 하고 피킹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HL 같은 물류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지금 현재 시장들이 물류도 이전에는 이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사업자가 유통 사업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오게 되면 배송을 해주는 이런 어떤 체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물류센터 거점들한테 위탁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 지역에 대형으로 움직이는 그 물류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위탁을 하고
광주 지역에서도 그렇게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문이 오게 되면 그 센터에서 이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센터에서 피킹을 해가지고 공급해주는, 배송해주는, 배송 채널 사업자들한테 위탁해서 배송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DHL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부분도 보면 그 거점별로, 지역별로, 그죠? 아시아존이면 아시아존, 유럽존이면 유럽존에 물류 센터를 잘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아니면 자가센터를 구축하던 그렇게 해서 위탁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주문이 오게 되면 배송해주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처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첨가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거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가를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동량을 어떻게 전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게 앞으로의 그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5페이지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앞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데이터 또는 센싱 기술을 해서, 그거를 뭡니까? 데이터화 만들고, 그걸 또 인터넷에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센터 또는 뭐 웹, 모바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집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까지는 스마트 물류 이제 진형은 그죠? 자동화 기술에다가 진형을 넣어서 진형을 첨가 AI 기능을 통합시켜서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거점 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뭡니까?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어떤 1차적으로 생산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아니면 지역 거점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위탁을 할 것인가, 자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하나의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2030년 정도 된다 그러면 ANI 기술을 해서 이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지식을 토탈 이제 축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피킹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보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뭐 외부 환경으로서는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연계된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먼저 2020년도에 이제 스마트 물류라고 해서 여지까지는 자동화에 많이 무인 자동화에 집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센싱 기술하고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스마트 물류 기반으로 바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플랫폼들이 아까 이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이 이제 화되는 것은 지금도 되겠지만 앞으로 더 글로벌이 더 분명화될 거고,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라든지 거점들을 지역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이렇게 놓으면서 전진 배치하면서 그에 대한 그 국민 또는 환경,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 연령층 이런 어떤 데이터들 분석해서 제품들을 전진 배치해주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기에서는 뭐 현지 기업하고 전략적 제휴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규모가 있는 데는 자사의 거점을 구축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쿠팡하고 이 전략적 제휴를 해서 쿠팡이 거점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물류 단계마다 공간마다의 뭡니까? 가시성, 쉽게 말씀드리면 육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시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주문 체계, 그 다음에 창고 운영의 입출고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배송 문제, 그죠? 이런 부분들을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수치화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식화한다든지 아니면 수치적으로 해석해서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는 그거를 뭡니까?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적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선해주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각화, 지수, 그 다음에 그 통합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콜드 체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의 이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품목에 따라서 온도 관리 유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먼저 냉동, 냉장, 상온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상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요. 상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온하고 가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0도를 중심으로, 15도를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일반 통상적인 상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0도 이상이 이제 상온이고요. 정온은 10에서 20도씨인데 거기서 온도 습도가 65% 이상이고 습도가 65% 이상이고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정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온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15도로 초콜릿 같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정온은 10도에서 20도시고 온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5% 이상의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인 게 우리가 하는 이제 보관하는 것들이 와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초콜릿을 10도 이내, 그죠? 15도에서 10도 이내 보관하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하고 냉장은 여러분들 이제 냉동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5도 이하를 이제 냉동, 그 다음에 냉장은 마이너스 5도에서 10도 사이, 예, 이렇게 냉장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품목에 따라서 이제 선어물, 절임 생선, 유제품, 유식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도에서 어디요? 10도 사이, 마이너스 10도 사이에 항상 유지해라.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10도씨 이하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5도에서 18도까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도 보통 보면 18도씨로, 마이너스 18도씨로 많이 이 온도대로 맞춰 넣었을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8도씨 전후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18도씨까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대를 뚝 떨어뜨려서 이제 초저온 같은 경우는 이제 40도, 어떤 사람들은 극초저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80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냉동 참치 같은 경우는 초저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도보다도 마이너스 60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서 선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품목별로 이 온도 관리가 유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냉동 참치가 마이너스 2도씨로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40도로 다시 복귀시킨 초저온으로 해버리면요, 그 조직에 탄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도 유지가 이렇게 선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선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집집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드셔보시면 선도가 이렇게 완전히 차별되는 것은 반드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유통 과정이라든지 보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온도대가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소비자들은 온도대 관리를 잘못해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품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관리, 유지 관리 기술들이 본다 그러면 사실은 냉동이 냉장보다 더 쉽습니다. 뭐냐면은 딱 마이너스 18도면 마이너스 18도 딱 지정해서 계속 온도대를 유지를 가면 되는데, 3도, 5도, 이런 어떤 마이너스 2도 이런 부분들은 편차가 조금만 나더라도,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2도의 유제품들이 10도라든지 5도에 잠깐 노출됐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를 떨어뜨리면 벌써 품질이 변화가 확 와버립니다. 그래서 냉장이 사실상 냉동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신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냉장 기술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생산지부터 예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할 건가, 수배송, 저장, 전처리 할 때의 온도대 관리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화라든지 브랜드해서 온도대를 어떻게 유지했다는 것을 품질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력 추적처럼 데이터 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거를 그 상온에 노출시켰다가 다시 냉장해버리면 선도가 확 달라지는 게 상품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 부분에서는 체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기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생산지 이력, 가공 이력, 그 다음에 유통자의 이력들,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동 간의 판매 이력, 그죠? 판매점 이력.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QR코드라든지 태그를 보고 그에 대해서 온도 유지 관리라든지 이력 추적 이런 것들을 쫙 보게끔 요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위에 나타났다시피 이력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뭡니까? IoT 기능을 통해서 링크 시켜서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옴니 채널,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IoT 기반으로 해서 전 주기간에 공정 간에 콜드 체인 시스템들이 웹상에서, 그죠? 웹상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생산 기능, 그 다음에 이동 운반 기능, 그 다음에 판매점 기능, 소비자에 전달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 그죠? 심지어 어디 그죠? 요즘 배송이 중요하니까 배송에서 배송하는 시점에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 시점까지 온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전달해 줄 때 그런 시스템들이 바로 콜드 체인 시스템의 어떤 방법이다, 방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신다고 그러면 생산했을 때는 냉장 패키징 시스템에 온도 태그를 부착한다든지 그 다음 배송할 때 RFID라든지 이런 어떤 온도 체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운송할 때 그죠? 그때도 온도라든지 이런 거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배송할 때 체크 시스템 소비자가 그에 대해서 전 운송 구간에 태그를 보고 읽혀서 조회를 해가지고 운송 이력이라든지 공정에 다 뭐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요구되는 게 요즘은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소비자 중심형 이런 어떤 채널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은 공간 단위당에 대한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건 참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지금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이 상자 단위당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이 꽃게를 배송을 합니다. 배송할 때 냉장 탑차 안에는 탑차 공간 내에는 온도 관리가 잘 돼요. 근데 이제 개별 단위로 이제 박스 안에 요런 꽃게를 넣지 않습니까? 게장을 넣으면 박스 안에서 온도 관리 내부 그렇게 분명한 거는 아무리 배송 차량 내에 탑차 안에서 온도 관리가 잘 될지언정 밀폐된 박스 안에서는 온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단위당 상자 단위당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물류 부분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실제적으로
이 박스에 받아보고 안에 그 박스 상자 내에 있는 온도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에 오는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개장 단위가 오히려 더 그 온도 관리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뭐 RFID 씹는다 그러는데 그 RFID가 실제적으로 그 수많은 박스 단위당 배송 박스 단위당 일회용 박스 단위당 씹는다 그 자체는 좀 관리하는데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QR코드를 뭐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에 입력된 값이지만 실제적으로 개장 단위의 온도 변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한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이력 관리 추적들이 보면 이제 이 그 상품 이력이라든지 운반할 때 아니면 배송할 때의 관리,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원부자재 조달, 생산, 판매, 포장, 출고, 그 다음에 수배송, 유통 매장의 이런 이력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식료품 같은 경우는 그 식약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그 산물이든 예냉을 사고 그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소포장을 해서 이제 마트로 뿌려주면 마트에서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주문이 오게 되면 택배로 배송하는데 이 전 과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생물학적 반응이 적절하게 억제되고 선도라든지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페이지 식료품 유통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에 대한 온도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거점 가공에서 이제 가공 시점에 이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배송 과정에서 그죠?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받던 아니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PDA를 통해서 온도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력들을 보여주고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식료품 유통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업체라든지 산지에서 이력 추적을 해서 가공센터에 이력해서 그걸 이제 RFID라든지 센싱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라든지 아니면 공급사한테 그죠? 최종 엔드 유저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그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력 추적이라든지 이런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납품이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요즘 무농약 친환경 제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하고 재고라든지 온도 관리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 시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제라든지 먹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대 관리, 이력 추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납품 그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용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특히 요즘 이제 스마트팜 부분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어떤 그죠? 생산하는데 이제 원예 분야에 많이 쓰는데요. 이 원예 부분은 이전에는 토양에서부터 이제 육성에 재배했는데 요즘은
수경 재배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성분이라든지 필요한 성분, 햇빛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센서기를 통해서 감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또는 모바일 통해서 온도의 온실의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의 어떤 그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창문도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격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배하는데 최적의 어떤 그 생육 환경을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주는데 전달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이런 어떤 생산 육성 과정에도 이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작성해서 소비자한테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형태도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환경에서 이제 마켓 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쿠팡이라든지 뭐 썩이라든지 롯데몰 마켓클리 같은 경우는 10시나 11시 저녁 11시까지만 주문을 하더라도 거기서 뭡니까 새벽에 그죠? 아침 7시 이전에 바로 어디요? 우리 대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어떤 체제로 바뀌고 있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보관이 가능한 물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배송할 수 있는 차량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실온, 냉장, 냉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상품을 보관하고 있고 피킹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래서 상품군별로 6개의 온도 관리대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서는 이제 반드시 콜드 체인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까지 배송해주는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도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산물이라든지 뭐 농산품들은 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 이천의 그 프레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뭡니까 센터 내에서 산소 농도라든지 질소 농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온도 유지라든지 선도 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차량에 적재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된 이제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있거나 어떤 큰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유통 전 과정에 그 이력 관리를 해서 그거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또 신뢰성 있게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고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요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안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사전에 안전 관리를 그 안전성을 파악해서 사전에 그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조치함으로써 문제점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A 공장의 1라인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런 제품이 생산된 제품들이 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 기존보다도 기존의 상품 제조 공정에 비해서 성분이 좀 떨어진 제품이 생산됐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날짜 아니면 그 주에 해당되는 제품들 전체 수급을 했는데 지금은 역선으로 이력 추적해서 그 시간대에 그 제품이 생산된 제품들을 이 이력 추적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연결을 파악해서 빨리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어떤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이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위한 이력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